자, 개념센 켜보시고. 개념센 페이지 뭐야? 이번에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를 했었고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보자. 지금요, 지금 페이지요. 169페이지. 맞습니다. 169페이지. 자, 우리가 집합 연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겁니다. 집합 연산의 본격적인 연산 법칙에서 중요한 거.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우선은,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우리가 A 합집, 자, 집합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 건데, A와 B의 교집합이나,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같죠? 요거는 뭐 굳이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A 합집합 B도 B 합집합 A와 같다. 뭐 요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예요. 합집합 교집합에 한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하나, B 교집합 C를 하고 A 교집합을 나중에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자, 교집합 교집합 이렇게 된 녀석들은 괄호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괄호를 풀어도 상관없고요. 얘가 어차피 뭐가 성립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네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합집합도 역시 마찬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분배 법칙이에요. 실제 연산에서 요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자, 조금 중요한 거는 이제 분배 법칙인데, 뭐랑 비슷해요, 얘는? 얘는 A 곱하기 B 플러스 C. 자, 이런 계산과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A 연산하고요. B 합집합 C.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이 있어요. 또는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런 녀석이 있어요. 얘는 뭐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긴 녀석과 연산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분배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이 현상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놈은 교집합이고 괄호 안에가 합집합이면은, 아이고, 괄호 안의 녀석을 무엇처럼 보느냐? 덧셈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분배할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집 합집합 C, A 합집합 C 하고요. 자, 그리고 교집합 A 합집합 A B부터 써야 되는데 B부터 쓸게요. 여기에 C, B, 그리고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보면 되는 거라서 크게 뭐 복잡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죠? 얘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고, 얘는 A 합집합 B 하고요. 교집합 B 합집합, 아니 A 합집합이구나. A 합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첫 번째는 얘를 역방향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인수분해 하듯이 역방향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도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공통인수가 이렇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얘를 다시 뭉쳐줄 수도 있어야 돼요. 오케이? 위에 계산 틀린 거 아니에요? 어떤 거?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랑 바뀐 거 아니에요? 아씨, 그러네. 아씨, 그러네. 쏘리. 아, 왜 이런 실수를 다 하고 있냐? 자, 아무튼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그리고 여기가 합집합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덧셈이 요 가운데로 가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A 합집합 B. 그러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얘가 성립한다는 거, 두 번째는 역으로도 인수분해 하듯이 공통인수로 묶는 것처럼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랑 뭐랑 똑같냐면, 자, 비합집합 C 있죠? 비합집합 C 교집합 A. A가 뒤쪽에 갖다 붙어도 똑같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쵸? 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분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오케이? 자, 왠지 한번 볼까요? 얘는 B 교집합 A. 분배를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C 교집합 A. 그쵸? 얘나 똑같죠? 그치? 그래서 위치 바꾸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집합 연산 법칙에서 분배 법칙의 특징입니다. 자, 역방향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거 뭡니까? A가, 이건 부분 집합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A 교집합 뭐시기가 A 교집합 뭐 공집합, 얘는 당연히 뭐 이거 굳이 얘기할 거 있으려나? A가 될 거고요. A 합집합 공집합은 A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자, 어떤 포함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자,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그 녀석보다 얘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가 뭐가 됩니까? A가 됩니다. A 합집합 B는 B가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얘의 합집합과 교집합이 이 두 놈 중에 한 놈으로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조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요. 문제에서.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오케이? 즉 역으로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 A 합집합 B가 두 놈 중에 한 놈이 아무거나 한번 세팅해 볼게요. A 합집합 B가 A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요거 두 개 중에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론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바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냐? 안 되네? 그럼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이 두 놈 중에 한 놈에 대한 거, 혹은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 중에서 교집합을 때렸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났다. 그러면 이놈 아니면 이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예. 저때 A랑 B랑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부분집합은 그것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왼쪽 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A랑 B랑 같다고. A랑 B랑 같을 때는 얘가,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무조건 성립하는 거. 무조건 참인 거.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냥 뭐 준영이가 제일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얘의 영역에서는 얘도 포함이 돼요. B랑 A랑 같다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이 사실 자체가. 그래서 부분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요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번에 해당하는 A 합집합, A 교집합 B. A 교집합 B는 무조건 무엇의 부분집합이다?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리고 A 합집합 B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여집합, 차집합까지 해야 되겠구나. 자, 전체 집합은 보통 U로 표현하는데, 전체 집합은 사실 크게 뭐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전체 집합은 이런 거예요. 얘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집합의 연산이나 이런 거에서 교집합이 됐든 합집합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집합에서 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예요. 놀이터 같은 거야. 플레이그라운드. 유니버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집합의 연산에서의 플레이그라운드다. 영어 개 잘해요. 그라운드. 노는 운동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 집합의 원소들 안에서만 해야 되고, 모든 집합은
A가 됐든 뭐 B가 됐든 C가 됐든 모든 집합은 무조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의 여집합 봅시다. A의 여집합.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A의 여집합을 다루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A 바깥쪽이에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A라는 집합, 어떤 A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에서 어떻게 돼요? 이 바깥쪽을 A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자, 이거를 역시나 여집합 자체의 컨셉은 이런 거긴 한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X바, X가 A의 원소가 아니고 또한 and 그리고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쓸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얘를 못 쓰더라도 이렇게 표현된 집합 자체가 뭘 얘기한다고? 여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예. 자, 그리고요. 이게 U 빼기 A를 해야 돼요. U하고 이거 짝대기 한 다음에 A여서 그렇죠. 차집합을 얘기하면서 하려고 했던 거를 재현이가 먼저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래서 얘는 여집합.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집합을 봅시다. 차집합. 차집합은 두 개의 집합에 대한 관계입니다. A 차집합 B. 자, 얘는 이런 거죠. A와 B가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A가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서 B랑 겹쳐지는 부분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집합의 경우에도 지금 재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집합을 뺀 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자,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차집합의 표현 방식. 우선은 우리가 집합 연산을 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연산 법칙에 의해서 다 따라가 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 연산을 할 때는 차집합을 쓰면은 계산이 꼬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차집합을 제외한 교집합과 합집합 그리고 여집합만을 사용해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산의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합 연산을 때릴 때는 차집합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절대 차집합은 그냥 두는 집합이 아니에요. 걔네는 항상 뭘로? 교집합 또는 합집합 또는 여집합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야 되고, A 차집합 B는 그래서 교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요. 당연히 역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할 때는 얘가 더 편하거든. 벤 다이어그램 해석용, 연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A 차집합 B는 무엇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도 조금 더 우리가 인식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겠다 라고 했을 때 직관적인 방법은 A에서 뭘 뺀다? A와 B의 교집합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더 유리하긴 합니다. 물론 이게 굳이 필요 없으면은 바로 실행하셔도 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차집합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A 차집합 B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요 놈을 가지고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바, X는 A의 원소이고, 그리고 X가 B의 원소가 아니다.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썼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런 꼬라지를 보고서 그러니까 뭔 집합인지, 어떤 집합의 연산에 대한 집합을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교집합도 그렇고 합집합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런 형태의 집합의 정의 있죠. 집합의 정의를 가지고서 우리가 얘가 A집합이냐 B집합, 차집합이냐 여집합이냐 아니면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럴 때는 집합의 여기 집합 그 정의 있죠. 정의를 가지고서 얘가 과연 어떤 집합의 연산일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얘가 왜 여집합을 얘기하는가.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A가 아니에요. 그럼 A가 아니니까 A를 제외한 녀석이겠죠? 그러면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전체 집합의 원소다. 그러면 여기 영역이겠네? 그럼 얘는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3번) 유형을 한번 봅시다. 10보다 작은 원소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자, 거기 그 집합을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집합이 뭐예요? 63번에서는 전체 집합이 1, 2,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녀석이죠. 10 이렇게 쓸게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는 뭘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자,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전체 집합이 일반적으로, 자, 요렇게, 일반적인 형태로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공집합이,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그런 조건이 나오면은 세팅하시면 되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 5,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1하고, 5하고 8이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A 교집합 B는 3, 6이라고 했어요. 그럼 3, 6은 교집합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이죠. 자, 그리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건 무슨 집합이에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죠. 그치? A, B의 차집합, A와 A 차집합 B.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2, 7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다 아니까 요 영역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2, 3, 2, 3, 4, 4 하고요. 5 들어갔고, 6, 7, 8, 9 하고 10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3번, 1, 2, 3번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봐봐요. 잠깐만, 여기서 뒤에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얘기를 할 부분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집합이든 저런 집합에 대해서 영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겠다 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3개짜리도 되고 4개짜리도 돼요. 전체 집합이 있으면 A 집합과 B 집합을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잖아요. 그치? 자, 영역이 나눠질 때 이 영역을 각각 완전 분리되어 있는 영역을 숫자로 표현해, 이런 뭐 A, B, C 뭐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면은 좋아요. 4번 영역. 그럼 1번 영역이랑 2번, 3번, 4번 영역은 전혀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합집합,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 같은 걸 셀 때나 이럴 때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영역을 나눠서 생각하는 요 컨셉 있죠? 이 컨셉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도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영역에 들어갈 숫자가 뭐냐? 나머지 숫자들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63-1번 하고요. 2번. 1번, 2번 해봅시다. 뭐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 했니? 예. 에이야. 자, 여기는 뭐 크게 집합 연산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서 그런가? 뭐 딱히 얘기할 게 많지는 않네요. 자, 63-1번. 자, 빠르게 합시다. 자, 일단은 A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X 바 X가?
1부터 3까지를 제외한 거니까 0, x, 아니구나. 자, 1, 3을 제외한 거니까 x, 0, x. 자, 부등호에 등호는 안 들어가죠. 또는 뭐니? 3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부등호에 포함되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B의 여집합 x바 x가 뭡니까?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써주셔야 되고요. 또는 자, 정확하게 표현 안 하면 틀린 거예요. 부등식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써야 돼요? 저 0, 4, 5, 6, 7, 8, 9, 10 이렇게 썼는데 안 돼요? 안 되지. 왜냐면 저기서 전체 집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범위스. 전체 집합이 실수를 대상으로 해요.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아 그래요? 그거 문제 풀 때도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문제 풀 때도,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먹는 데는 써먹을 수 있지만, 문제 풀 때도 숫자 정수를 넣어서 푼다거나, 자연수를 넣어서 푼다. 이거는 철저하게 좀 지양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인지할 때만, 문제를 우리가 인지할 때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잡아야 되고, 아시겠죠?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수가 아니어도 돼요? 자연수가 전체 집합을 내가 굳이 안 썼는데 이거잖아요. x바 x가 여기 따로 표현이 없으면 거의 실수예요. 얘를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숫자들, 그쵸? 부등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허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크기 대소비가 가능한 거니까 네. 실수일 거고. 네. 대표형에서는 음. 그냥 숫자만. 쟤는 전체 집합이 뭐라고 돼 있니? 10보다 모든 작은 자연수를 원소로 하는 전체 집합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뭘 다루나? 자연수만 다루는 거예요. 10 이하에. 오케이? 자, 그리고 또는 어떻게 돼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A 차집합 B. 얘는 어떻게 보라고요? 얘들아, 어떻게 보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렇지.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걸로 보셔도 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겠다고 하면, 얘를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잘 맞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A 차집합, A 교집합 B로 보시면 돼요. 그냥 볼 수 있으면 그냥 봐도 돼요. 근데 혹시나 실수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 그러면 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자, A 교집합 B가 뭐예요? A 교집합 B가. 어디 갔니? A 교집합 B는 X바 X가 뭘로 표현돼요? 2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예요. 즉, A라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A에서 요 놈 뺀다. 그러면은 뭐가 돼? X바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냥 뺀다. 아시겠습니까? 응? 왜 아무런 말이 없지? 자, B 차집합 A. 얘는 B에서 A 교집합 B를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X바 X가 B가 뭐였니? 2, 5. 자,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거기서 이놈 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3이라는 녀석까지 빠지잖아요. 정수 3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3, X, 아니지. 뭐지? 3을 뺐으니까 3, X, 5.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63-2번. 자, 집합 A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영역을 나눠서 보시면 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63-2번.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요. 자, 그럼 A하고
B. 그럼 여기에 A 합집합 B 2, 6, 9고요. A 교집합 B는 1하고 5가 들어가 있다. 자, B 차집합 A는 B에서 A랑 겹쳐진 부분을 뺀 거니까 이 영역에는 4하고 7하고 10이 있구나. 그럼 A에 들어갈 거는 1, 2, 3, 3하고요. 4, 5, 6, 7, 8, 18하고 10 뭐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그럼 집합 A를 구하면 뭘 구하시면 돼요? 1, 3, 5, 8, 10. 자,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집합이 됩니다. 자, 173번 봅시다. 173번. 요거는 굳이 쓰진 않고, 자, 4번 같은 경우에 4번하고 5번은, 자, 앞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때요?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봐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A와 A 바깥쪽 부분을 합한 거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구나. 그쵸? 어? 근데 10, A 저거 10에 안 들어가잖아요. 아, 10이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네? 그러네. 10을 빼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1, 3, 5, 8 이렇게 되겠다. 그죠? 겹쳐지는 거 없죠? 자, 그래서 1번은, 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자, 이거는 받아들여집니까? 납득돼?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집합 A가 된다. 4번, 5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고. 자, 아까 여기 특강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일단은 3번. 요거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자, 3번. 자, 표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두 집합이 서로소일 때.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자,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소다. A와 B가 서로소다.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기호로 표현하라고 했지? A와 B의 교집합, 공집합이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녀석들을 잘 봐요.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모든 녀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뭐가 돼요? 당연히 공집합이네? 똑같은 거 썼네? 자,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 그대로 나와요. 자, A 차집합 B는? 얘는? A. B 차집합 A는? B. 자, 그리고요. 포함 관계도 생각을 해보시면 A, B가 서로서라는 거는 A,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치? 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놈이 어떤 녀석의 부분집합입니다. 무엇의 부분집합입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맞아요. 또 B의 여집합이라는 놈의 부분집합이 돼요. 얘가 나오면은 얘는 서로소구나.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B라는 녀석도 당연히 A의 여집합이 나옵니다. A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되죠. 얘도 역시 여기 서로소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서로소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64번 유형 한번 봅시다. 자, 연산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봐주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A, B는 어떤 조건이 따로 지금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A, B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시려고 하시면 A 교집합 B는 무조건 A다. 당연히 아니겠죠. 잠깐만.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성립할 때 A와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좀 볼게요. 자, 1번 64번 문제 보시면서 보세요. 1번. 자, A 교집합 B가 A다.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건 A와 B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하실 때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했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B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거. 자, 이놈 또는 이놈 생각하라고 했죠? A 교집합 B 두 개의 집합이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나오는데 걔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나왔어. 공집합이 나왔을 때는 서로소니까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요런 꼬라지가 나왔어? 이놈 아니면 이놈 두 개 중에 하나를 생각하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A와 B의 관계가 좀 특수하다는 얘기잖아. 원래는 이거 자체로 정의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도 역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가 성립하면 공집합이 되겠어요? 이 두 개 중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죠. 그쵸? 자, 3번.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B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것과 똑같죠. 즉, 얘는 요걸 반대니까 당연히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치?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4번 보세요. A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건 무슨 뜻이에요? A 여집합은 A가 되고요. 그것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얘가 지금 공집합이다. 뭐예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는 거죠. 얘랑 똑같죠?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B 차집합 A 차집합 A. 자, 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자, 요거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물론 드모르간 법칙, 내가 드모르간 법칙 얘기했나? 안 했지 아직. 네. 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비여집합에다가 교집합, 교집합? 아니지. 비여집합에서 뭘 뺀 거냐면 A의 뭐시기? A를 뺀 거예요. 비여집합 빼기 A예요.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이 된다는 거지. 맞죠? 네. 잘 봐요. 이거 헷갈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이랑 A라는 집합을 관계를 세우는데, 자, 일단 먼저 생각할 거는 얘가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설정된다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B 여집합에서 A를 뺐어. 근데 공집합이래.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B 여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B 여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렇다는 말은 A가 B의 여집합을 감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봐봐. 얘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긴 한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 보시면 돼요. B의 여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꼬라지 상태인 거야. 그러면은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A랑은, 잠깐만. B의 여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니까 B라는 집합과,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맞나? B 차집합, A의 여집합. 잘못 썼구나. 에이씨. 쏘리. 지금 요렇게 되면은, 사실 얘는 앞에 문제랑 좀 달라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할게요. 내가 문제를 잘못 썼어요. 쏘리. 자, B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은, 자, 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B 여집합, 교집합 A가 되고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결국 A 차집합 B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가 생각보다 좀 헷갈립니다. 연산법칙 써보면서 보셔야 돼요. 자, 64-1번과 2번 해보도록 합시다. 64-1번과 2번. 64-1번과 2번. 자, 호다닥 해보자. 호다닥! 에이! 64-1번, 2번. 자, 호다닥 해보시고요. 서로 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서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죠.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예요. 독립된 존재다. 뭐 정의상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서로 겹쳐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공집합 없다. 그래. 공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없다.
다 했니? 지금 머릿속으로 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풀고 있다고?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푸시도록 하십시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참 줬어. 아 스트레스. 아 자퇴하고 싶다. 근데 음. 방학에 도영이 오늘도 와봐요. 음. 자, 여러분, 요거 하실 때, 일부 직관을 좀 이용하면 좋은 게 있기는 하죠. 있긴 한데, 봐봐요. 직관도 직관이지만, 일단 식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64-1번은 사실 1, 2, 3, 4, 5번이 조건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뭘 의미하냐. 요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A, B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64-1번에서는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죠. 그치? 64-1번. 봐봐요.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A 합집합 B는 B예요? 맞죠?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도 맞죠? 2번 맞니?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왜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렇죠?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A의 여집합이 요 바깥쪽,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다 감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맞다. No. 자, 3번은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는 뭐가 돼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A 차집합 B.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자, 그래서 3번도 맞겠죠? B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요? 자, 얘는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B 여집합, 교집합 A예요. 즉 얘는 A 차집합 B예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4번 5번이 될 텐데. 자, 5번은 왜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자, 역시 같은 모양의 요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A 합집합 A하고요.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도넛 모양의 B. 그러니까 B 차집합 A 있죠? 그놈을 제외한 녀석이에요. 그놈을 제외한 모든 영역입니다.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문제 내볼게요. 5번이 성립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 5번이 성립한다는 건. 5번. 그러니까 문제를 좀 써보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A가 B의 부분집합. 반대예요. 그거예요. 얘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이 녀석은.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흥미가. 자, 64 좋습니다. 아무튼 자, 64-2번 보도록 합시다. 64-2번. 네. 64-2번. 자, 보세요. 64-2번. 자, A, B가 서로 소일 때 라고 했습니다. A랑 B랑 겹쳐지는 게 없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A, B가 그냥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고 푸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서로 소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죠. 자, 기억 맞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아니죠.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A 차집합 B는 A다. 디귿은 맞고요. 리을은 A의 여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맞습니까? 리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가 맞니? 어떻게 해요? 맞아요. 어떻게 바꿔야? 반대로 해야 돼요.
그쵸?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미음. A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성립하죠. 그쵸? 자, A 교집합,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A 차집합, B는 뭐죠? 여기서? A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A와 A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그래서 미음, 비읍도 꺼져 되는 거예요. 이야. 자, 65번. 자, 65번 조금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자, 요거 유형 문제예요. 65번. 유형. 자, 봐봐요. A 합집, 여기서 조건은 이거예요. 뭐, 앞에 조건은 그렇다 치고, 요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B 합집합 X. 요놈이 X다.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A 합집합 X가 X다.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X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거꾸로 썼나? 아, 왜 합집합이라고 썼지? 아, 이게 교집합이구나. 아, 헤이. 잘못 썼네. 헤이. 자, A 교집합 X가 X라는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리고 B 합집합 X가 X라는 건 B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 앞에서 봤던 얘기죠? 네. 그치? 자, 65-1번하고 2번 가보도록 합시다. 65-1번과 2번. 성호야! 65-1번과 2번. 정답 1번, 2번. 틀렸어. 근데 어떻게 1번, 2번이? 3, 4. 65-1번하고 2번. 아, X랑 B랑 서로 주네요. 서로 소. 예. 정확하죠. 철자가 틀렸어. 서로 수 아니에요? 서로 소. 그렇지. 물을 좀 떠보겠습니다. 물을 좀 떠봅시다. 왜? 다 했어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저런 꼬라지면. 그쵸? 아니, 응?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잠깐만. 자, 그러니까 A, B-A라는 녀석은 그냥 새로운 집합이에요. 아니? B나 A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B차집합 A라는 집합이 새로운 집합이라고요. 그러면은 B차집합 A라는 것 자체를 포함관계로 표현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65-1번에서, 요거만 얘기할게. 65-1번에서, 비교집합 X가 X다. 자, 얘가 뭐예요? 이걸 성립시킨다는 거는 X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쓰세요. 쓰세요. 지금 요거 했던 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한 게. 자, 그리고요.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 합집합 X가 뭐야? X다라고 했으면은 B 차집합 A는 A나 B로 표현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니, 집합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B와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이다 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B 차집합 A라는 새로운 이 집합이 무엇의 부분집합이다?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맞죠? 에이? 요렇게 써셔야 돼. 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풀었어요. 다 풀어. 천재입니다. 내가 원래 4살에 갔어야 되는데. 잡지를 먹으면 뭐냐고요. 자, 봐봐요. 65-1번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조건은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B차집합 A가 뭐냐? B차집합 A는 원서로 나열해 보면은 B에서 A를 뺀 거니까 겹쳐지는 걸 뺀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5랑 6이랑 7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B라는 녀석은 뭐였어요? B는 3, 4, 5, 6, 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X라는 놈이 B-A에 해당하는 원선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X에는 반드시 5하고 6하고 7은 반드시 포함되고요. 나머지 3이나 4는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가 결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가 찾는 PX 자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만족시키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 4개다. 오케이. 자, 65 다시. 예.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같은 거예요. 뭐라고?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래? 거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봐봐. 그리고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줘. 나도 잘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 그냥 모르는 척으로 할게요. 나쁘지 않다. 쿨하구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A 느낌이 달라요. 거기 있는 걸로 해보면 다르죠. 근데 저기는 B 차집합 A잖아. 선물 줄까? 근데 여기는 A 차집합 B. 뭐가?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뭔 말이에요? 제가 잘 봤어요. 그래. 자, A와 B가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 자, X-A가 공집합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X라는 녀석은 자,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무슨 얘기예요?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소가 아니라 뭐예요? X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성립하려면 서로소면은 X가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 잔소리는 아니고 집합 이런 포함 관계 생각할 때는 얘가 성립하려면은 어떻게 돼? 너가 생각한 거 있지? 그게 진짜 실제로 성립하는지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요걸 한번 생각해보면 성립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고요. 자, A 차집합 B의 합집합 X. 자, A 차집합 B의 합집합 X. 합집합 X가 X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합집합이 X라는 거니까 A 차집합 B가 무엇의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그럼 요걸 두 개 종합하면은 얘가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B 차집합 A 차집합 B가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거고 얘는 집합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X가
A에서 B를 뺀 거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와요. 자, 그리고 A라는 녀석이 뭐였어요? A라는 녀석이 뭐냐? 0 X 5. 자, 이렇게 되죠? 자, X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 놈들 포함해야 되고요. 요 놈의 요 놈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해요. 얘를 포함하고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해. 그러면 이 녀석은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걸 초록색으로 표현해 보면은 얘는 0부터 2까지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요 놈 A라는 집합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의 범위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 PQ, 저기 X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0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요렇게 요 놈과 요 놈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X라는 놈이. 그죠? X가 요 놈의 포함 관계에서 요런 형태가 돼야 돼요. X가 그래서 여기에 뭔지 모르겠으니까 여기서는 Q. 자, P는 어차피 0으로 고정이에요. P는 0이 되고요. Q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Q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요 초록색 녀석이 이 흰색 녀석 안에 포함이 되고요. 흰색 녀석이 이 빨간색 안에 포함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Q의 최대값은 5가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드모르간 법칙? 왜 이렇게, 근데, 드모르간 법칙 봅시다. 명제를 좀 나가야 되겠네. 자, 6번, 66번. 드모르간 법칙. 요거는 공식을 좀 외워주도록 합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예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요거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66번 유형을 보시면은 얘들아, 자,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A 합집합 B와 무엇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걸 풀고 싶어요. 아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이대로 둘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성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분배 법칙의 역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치? 네. 여기는 뭐가 똑같이 붙어 있어요? 합집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해? A 합집합으로 나타내시면은 얘가 정리가 돼요. B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네.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정리하시면? A 합집합,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A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요. 2번. A 교집합.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덩어리째로 여집합으로 표현된 녀석들은 어떻게 해? 지연아?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요 놈을 드모르간 법칙이 됐든 뭐가 됐든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A 연산,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예스.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괄호를 없애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결국 공집합이고,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은 어쨌든 공집합과의 여집합이니까 공집합.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 공집합이랑 비여집합의 공집합이요? 공집합은 어떤 녀석과 교집합을 해도 공집합이 나오죠. 그래요? 그냥 연분이네. 왜지? 지금 알았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공집합이 그거구나. 네, 이해했어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 실패를 교훈 삼아 배워나가면 되죠. 자, A 차집합 B가 일단은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집합은 무엇으로 표현해야 돼요? 교집합에 대한 표현으로 해야 그래야 연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재현아,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B의 여집합, 그죠? B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네.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A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또다시 뭘 해주면 돼요? 얘 분배 법칙 가능하죠? 분배가 가능합니다. 분배 가능하고요. 정리하시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여집합 하고요. 합집합 A. 그리고 교집합 B 교집합 A.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정리하시면은 얘는 뭐가 돼요? 이거 뭐 됩니까? 재현아. 이거 뭐 돼? A 여집합 합집합 A. 전체집. 재현아, 전체 집합이죠? 그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과 비교집합 A의 교집합은 뭡니까, 지하나? 지하나, 이게 뭐니? 비교집합 A. 전체 집합과 비교집합 A의 교집합. 비교집합 A. 지한이한테 물어봤어요. 아까는 재현이한테 물어봤고요. 아니, 답을 안 하길래 제가 대신 답을 해준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물어봤다고. 근데 대답을 안 하길래 대신 해준 거죠. 답은 비교입니다. 나가. 최종 답은 아이. 안 들어도 되는 놈들은 열심히 듣고 있고, 들어야 되는 놈들은 왜 안 듣고 있냐. 아, 정말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휴,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이 사람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데리고서 수학하는 것도 아니고 D반도 이렇게 안 해. C반도 이렇게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할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이러는 거야. 내가 뭐 미친 듯이 스피드를 빨리 나가니 지금?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야? 너희들? 이거? 물론 한 번도 안 해봤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 생각이. 아휴. 사람 말을 안 듣는 건 괜찮은데,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러면 잘 하시든지. 이해를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서 가든지. 중간에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집합은 조금 그래도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을 하고 하는 거 내가 수업 중에 안 봤니? 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쉬워서 문제를 다른 걸 푸는 것도 내가 오케이 했어. 숙제를 해도 오케이 했어. 이해가 돼서.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서 이해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아, 난 모르니까 하는 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진짜 몰라서 내가 진짜 왜 화가 나냐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수업에서 뽐내는 거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뽐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대답해주고 하는 건 되게 고마운데 그것도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의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아무튼 간에 자, 얘들아.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요거까지는 하고. 자, 하던 거는 해야지. 또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전체 집합하고요. 전체 집합하고, 무언가의 교집합을 했어요. A 교집합은 뭐래요? 요 놈과의 공통 부분이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요 놈 전체하고 전체 집합하고의 교집합이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은 A 차집합 B 하고요. 교집합 B 차집합 A의 교집합이에요. 자, A 차집합 B 그리고 교집합 B 차집합 A예요. 자, 얘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시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 얘가 공집합이라는 사실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귀찮더라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여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하고요. 교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공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아니다. 전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9분이니까 19분에 이거 정도 할게요.